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에이블로마트라는 아주 특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면서 디자인 컨텐츠나 IT 서비스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착한 기업, 그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미션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에이블로마트는 그 어려움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바로 회사 운영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해법을 통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클라우드 도입하면 뭐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약간 이런 차가운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는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기술이 어떻게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과 사람의 아주 이상적인 만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시작해보죠.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기 전에 에이블로마트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까요? 자료에 보면 낡은 업무 관행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깜깜이 경영과 업무의 파편화, 이 두 가지가 아주 신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깜깜이 경영이요? 네, 예를 들어서 회계나 세무 같은 이 돈 관리를 전부 외부 업체에 맡기고 수작업으로 처리했어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계획을 세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냥 감으로 운영했다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심각했던 건 문서 작업 환경이었어요. 아, 문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직원은 MS 오피스를 쓰고 다른 직원은 한컴 오피스를 쓰고 또 누구는 구글 문서를 써요. 아, 같은 디자인 제안서를 만드는데 버전마다 파일 형식이 다르고 호환도 안 돼서 열리지도 않는 일이 뭐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막 파일 이름에 최종 진짜 최종 수정본 이게 진짜 HWP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기능이 비슷한데도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독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장애인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좀 귀찮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어떤 점에서요? 재택이나 원격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예술가랑 사무실에 있는 기획자가 함께 문서를 보고 수정해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당연히 많겠죠. 근데 시스템이 이렇게 제각각이니 실시간 협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그렇군요. 누군가 문서를 수정하면 그걸 다시 메일로 보내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수정해서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막 옛날 버전을 보고 작업하는 일도 생겼을 테고요. 이건 단순히 일이 느려지는 걸 넘어서 협업 자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바로 그 낡은 시스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네요. 회사의 미션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있었던 셈이군요. 그래서 에이블로마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 전체를 들어서 옮기는 수준의 변화를 시도하죠. 네, 맞습니다. 회사의 핵심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회계, 협업 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겁니다. 전체를 다요? 네, 전체를요.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채용 관리는 그리팅이라는 플랫폼을 도입했어요. 이전에는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엑셀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채용 공고부터 서류 검토, 면접 일정 조율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장애인 인재 채용 과정을 아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그 돈 문제, 회계 세무는 해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해결했고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깐깐이 경영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죠. 아, 드디어. 네.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재무 데이터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착착 쌓이니까 이제 경영진이 언제든 노트북을 열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이번 달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투자해도 되겠다. 아니면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역시 문서 작업 환경을 통합한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 도입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협업의 장벽을 무너뜨린 건가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MS 오피스, 한글, PDF 어떤 형식의 문서든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열고 편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문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 마치 구글 문서처럼요. 그럼 뭐 서울에 있는 기획자랑 부산에 있는 작가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글을 쓰고 그림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기기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야, 더 이상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링크 하나만 공유하면 모두가 최신 버전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이건 에이블로마트의 미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술적 도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회사의 핵심 시스템을 전부 바꾼 거네요. 이건 정말 큰 수술인데,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면 정말 허탈하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결과는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속도가 평균 40%나 빨라졌습니다. 40%요?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열흘 걸리던 디자인 작업이 엿새 만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죠. 제안서를 만들고 수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고객의 요청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고요. 아, 당연히. 이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인사 업무에 드는 시간도 30% 이상 줄었고 회계 세무 업무를 통합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서 연간 운영비도 약 20%나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해요. 낭비되던 시간과 비용을 확실하게 잡은 거군요. 네, 내부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외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고객 입장에선 피드백이 빠른 회사에 당연히 더 신뢰가 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매출로 증명됐습니다. 프로젝트 납기 대응력이 좋아지면서 회사 전체 매출이 약 15%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15%나.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5%라는 숫자가 단순히 클라우드 도입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그렇죠. 기술은 장애물 없는 운동장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과를 만들어낸 건 결국 에이블루마트 직원들의 역량이었던 거죠.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 이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술은 기회를 열어준 것이고 그 기회를 성과로 바꾼 건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들보다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직원들의 일상, 특히 장애인 예술가들의 근무 환경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질문이니까요. 네네. 가장 큰 변화는 동등한 접근성의 확보입니다. 이제 장애인 직원들은 집에서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하던, 어떤 기기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똑같은 품질의 작업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보 격차나 시스템 접근성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거네요. 네,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안정감을 줬을 것 같아요. 뭐 나만 다른 시스템을 쓰는 거 아닐까, 내가 놓치는 정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없이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나 시스템의 제약에서 벗어나니까 본연의 창의적인 작업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직원들 스스로가 이 변화를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와,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걸 넘어서 창의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무 장소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 건 물론이고요. 듣다 보니 흥미로운 점이 에이브로마트는 처음부터 자, 우리 ESG 경영을 실천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냥 자신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ESG의 모범사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술 도입이라는 하나의 행동이 ESG의 각 영역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 먼저 환경 측면을 볼까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니까 자체 서버를 운영할 때보다 전력 효율이 높아졌고 문서 작업이 디지털화되니 자연스럽게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됐죠. 아, 그렇죠.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니까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불필요한 출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요. 사회적인 측면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그들이 어떤 제약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기업의 핵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거잖아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회계와 업무 기록이 모두 시스템에 투명하게 남게 되면서 내부 통제 체계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아,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의 흐름이 기록되니까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고 조직 전체의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거죠. 정말 놀랍네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하, 그렇죠. 이런 대규모 시스템 전환은 특히 에이브누마트 같은 사회적 기업에게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을 텐데요. 좋은 비전이 있어도 돈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 누군가요? 바로 정부의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이죠. 이 지원 사업이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아, 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건가요? 에이블마트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80%나요? 네. 덕분에 회사는 실제 비용의 5분의 1만 부담하고 이 모든 혁신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만약 1억 원이 드는 사업이었다면 2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와, 좋은 의지와 비전이 있어도 현실적인 비용 장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에게 이런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겠네요. 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성공 스토리가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에이블로마트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오, 앞으로는 지금 갖춘 인사, 회계, 협업 시스템을 넘어서서 프로젝트 관리, 고객 관계 관리, CRM,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반 경영까지 클라우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를 늘리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CRM을 도입해서 고객과의 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 툴을 통해서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수익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다음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는가, 어떤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데이터를 기반해서 답을 찾겠다는 거군요. 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클라우드를 단순히 편리한 업무 도구로 여기는 것을 넘어 모든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음껏 실행되고 실현될 수 있는 단단한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에이블로마트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업무 속도 40% 향상이라는 그 차가운 숫자가 사실은 장애인 직원의 자율성 강화와 창의성 발현이라는 따뜻한 가치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들이 만들어낸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보된 자원을 다시 장애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즉 회사의 본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재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효율화로 아낀 돈을 주주 배당이 아니라 미션에 재투자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 혹은 내 주변에서 가장 기술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한 지점은 어딜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적용한다면 에이블로마트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